안녕하세요. 이상미 변호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하시는 많은 참가자 여러분들께 일일이 만나거나 아니면 대화로 이 사건 진행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를 널리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역패스 집행정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헌법학자들의 의견에 대한 저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드렸었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한 동기에 맞게 우리의 헌법소원 사건 진행 경과 등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접수한 우리의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 경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 전 얘기죠. 2021년 12월 27일 저를 포함한 청구인 200명의 이름으로 방역패스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사건 번호는 2021 헌마 1592 사건이고요. 지금 한 달여간의 지정재판부의 심리 후에 심판회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심판회부 결정이라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에 따른 결정인데요. 처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를 하면 3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지정재판부에서 이 헌법소원 심판이 제대로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형식적 요건을 심사해서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본 심판 회부로 넘기는 결정인데, 지난 1월 25일 우리 사건도 심판 회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2월 27일 날 접수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는 제가 1차 참가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헌법소원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헌법소원 참가인 접수를 2월 3일까지 받으면서 2월 4일 날 2차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또 제출할 예정입니다. 1차 헌법소원과 2차 헌법소원은 모두 동일한 방역패스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이기 때문에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고 청구인과 청구 시기만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도 약 한 달 정도의 시간 안에 아까 1차처럼 지정재판부에서 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심판회부 결정이 똑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지 지금 한 달도 넘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형식적인 요건만 심사한 것이냐,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방역패스가 시작된 지 지금 얼마나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심리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원래 좀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건도 본 심판을 회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보다 한 2주 정도 또 앞선 양대림 학생의 그 헌법소원 사건도 이제 막 상대방에게 그 심판 청구서가 송달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송달을 받은 상대방도 이제 막 소송 위임장 정도만 제출하고 있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것보다 소송이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하시겠지만, 소송이라는 게 원래 또 좀 오래 걸리고 천천히 진행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제대로 싸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절차대로 이제 송달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또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고 지난 집행정지, 2건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신청을 좀 미리 해둘 계획입니다. 지난 집행정지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나 질병청 또 지방자치단체들, 정부 측은 이 코로나 백신이 사망이나 위중증률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들고 나왔고, 그게 한 번, 두 번 또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먹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부분에 치중할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백신이 사망이나 위중증 효과를 낮춰주는 것이 맞는지, 또 지난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완전히 간과된 백신 접종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인지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제출을 미리 요청할 생각입니다. 지금 집행정지 사건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지금 어떤 백신의 효과나 위험이나 아니면 위중증 사망에 대한 모든 증거는 질병청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통계 수치가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한쪽 당사자가 만든 통계가 과연 객관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인지 저는 또 우리들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할 증거들은 질병청과 또 보건복지부가 냈다는 그 통계에 근거 자료들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청이 제시하는 코로나 사망자의 수는 그를 집계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전화해서 누군가가 우리 가족이 코로나로 사망했어요, 이래서 그 숫자가 바로 집계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한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이 집계한 숫자가 아니라 그 근거들을 제시하라고 요청할 것이고, 그로써 질병청과 또 보건복지부가 만들고 있는 그 통계가 진짜인지부터 확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병청에 요구하고 싶은 대략의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망자로 집계된 분들의 연령은 공개되어 있는데 그들의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질병청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망자들의 기저질환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생각이고, 또 PCR 검사자들의 수나 연령,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자료도 공개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들은 모두 그 분모가, 그 통계로 나눈 확률의 분모가 바로 PCR 검사자들의 수입니다. 그래서 PCR 검사자들이 몇 명일 때 어떻게 확진자가 나오고, 또 그들 중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얼마이고, 이런 분모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PCR 검사자들의 정확한 세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또한 지금 백신이 낮춰준다고 하는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도 도대체 위중증 환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들의 또 다른 기저질환은 없는지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2021년 초반부터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에 사망, 이상 반응, 부작용 등으로 신고된 모든 내역들도 질병청에게 직접 요구할 생각입니다. 보통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답변을 받고 상대방이 부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쟁점으로 다툼이 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증거 조사를 하면서 사실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답변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차례 집행정지 사건에서 보건복지부나 질병청이 어떤 주장을 할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조금 천천히 흘러가는 소송 절차 안에서 우리가 증거 신청을 먼저 해서 저들의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백신 패스 헌법소원 소송에 대해서 1차로 접수한 헌법소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2차 접수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언제 할 예정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방역패스 헌법소원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신청을 할 예정인지 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와 또 PCR 선제검사 명령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인데, 2차 방역패스에 대한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2월 4일 접수하고 나면 그로부터 한 열흘 이내로 마스크와 PCR 선제검사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마스크와 PCR 선제검사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지 그 내용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